자, 그럼 저번 영상에 이어서 스폰 용접기를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으로 할 과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캐패시터의 밸런스를 맞춰 줄 거예요. 우리가 충전을 해서 사용하다 보면 지금 1S, 2S, 3S 총 3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셀별로 전압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수시로 충전과 방전을 지속하다 보니까 달라질 수 있는 셀 밸런스를 맞춰줄 이퀄라이저 회로를 하나 장착을 할 겁니다. 자, 밸런스 회로 같은 경우는 3S용이 따로 없다 보니까 6S용을 절반만 활용을 할 겁니다. 이 밸런스 회로 같은 경우는 패시브 방식의 밸런스 회로고요. 밸런스 회로에는 액티브 방식과 패시브 방식이 있는데, 액티브 방식 같은 경우는 전압을 서로 옮겨가면서 상시로 작동을 하는 밸런스 회로고요. 제가 사용하는 이 패시브 방식의 회로 같은 경우는 일정 전압이 넘어가면 2.7V가 넘어가면 넘어가는 전압을 태워서 전압을 떨쳐주는 방식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3셀만 사용하는 이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이 패시브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각 셀의 밸런스를 맞춰준다기보다는 넘어가는 2.8V 이상 충전이 되면 안 되니까 2.7V부터 넘어가는 전압을 태워서 아래쪽으로 떨쳐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이 회로를 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2.7V 밑으로 한 2.6V 밑으로 떨어지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사용을 할 때만 작동하는 그런 밸런스 회로고요. 자, 함께 동봉된 이 전선을 이렇게 꼽아 줄 겁니다. 맞는 위치로 꼽아 주시고, 회로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자, 저는 이 회로를 B-부터 사용을 할게요. 마이너스 쪽이 B-, 하얀색이 B1, 그리고 노란색이 B2, 녹색이 B3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머지 3개의 선은 사용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선만 이쪽 단자 위쪽으로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밸런스 회로 같은 경우는 이 캐패시터 측면에 부착을 하고 하나씩 연결을 할게요. 이쪽에 종이 절연지로 절연 작업 해주고 이 위로 이렇게 장착을 하겠습니다. 보통 BMS에 덧대는 저는 이런 절연판을 이쪽에 덧대 줄게요. 아무래도 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차근차근 배선을 하나씩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이 밸런스 회로의 시작은 마이너스죠. 지금 마이너스는 검정색으로 돼 있네요. 자, 이 검정색 같은 경우는 B-, 스포봉 마이너스에 연결한 메인 마이너스 있죠. 자, 이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 줄 겁니다. 자, B-는 연결을 했고요. 다음은 두 번째 선, 하얀 선이죠. B- 바로 위쪽 단자 B1이죠. 이쪽 단자에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자, B1도 연결을 했고, 다음은 노란색 B2. B2는 그 다음에 이쪽 단자죠. 자, 마지막은 녹색. 녹색은 플러스, B 플러스죠. 자, 이렇게 B-, B1, B2, B3 좀 이렇게 4개의 선을 연결을 했고요. 나머지 3개의 선은 그냥 잘라 버릴게요. 자, 이건 사용 안 할 거니까 잘라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퀄라이저 연결은 끝났어요. 이제 충전을 할 때 밸런스를 맞추게 되겠죠. 자, 밸런스는 달아줬으니까 이번에는 자, LTC3780이라는 회로고요. 자,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이쪽 인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어댑터를 연결을 하거나 배터리를 연결을 했을 때 출력 측에서 나가는 아웃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압과 전류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사용 범위 같은 경우는 최대 30V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댑터가 12V나 뭐 19V, 24V 어댑터를 입력으로 넣더라도 우리가 아웃 쪽으로 나가는 이 캐패시터를 충전해 줘야 되는 전압인 8V로 설정을 해서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에 대한 부분이 좀 자유스럽다고 해야 되나? 편하게 연결할 수 있는 회로고, 출력 측에서는 고정적으로 캐패시터를 충전할 수 있는 전압으로 나가게 되는 회로예요. 그래서 이 회로를 이렇게 달아줄 겁니다. 연결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인 플러스 마이너스에는 어댑터를 연결할 거기 때문에 이 DC 잭을 이렇게 전선으로 외부에 고정을 하고 연결을 하면 되고요. 아웃 플러스 마이너스에는 이쪽 캐패시터에 메인 플러스 메인 마이너스를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 게 저전압 세팅, 그리고 두 번째 게 전류 세팅, 세 번째 게 전압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전압을 8V로 맞춰주고 전류도 약 5A 미만으로 맞춰주고,
저전압 세팅도 대략적으로 한 8V 정도로 맞춰줘야 돼요. 먼저 이 DC 단자를 타공을 하고 전선을 인 플러스 마이너스에 연결한 다음에 또 아웃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 캐패시터의 출력 측을 연결을 해 줄게요. 그런데 저는 이 옆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 회로를 또 넣어 줄 거거든요. 이때 이 어댑터가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어댑터 전압을 이 오토 승강압 회로로도 가지만 이 파워 서플라이 쪽으로도 갈 수 있게 연결하면서 전선을 2개씩 연결을 해 놓을게요. 메인 전선을 2개씩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이 DC 단자는 이쪽으로 위치시킬 거거든요. 스위치도 하나 타공을 해 줄게요.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어댑터를 통해서 캐패시터를 충전을 할 때 오토 승강압 회로가 작동되는 스위치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 하나 타공해 줬고요. 그 아래쪽으로 어댑터 단자도 타공을 할게요. 자, 이렇게 DC 단자 타공도 마쳤습니다. 근데 DC 단자는 고정을 하기 전에 먼저 선을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를 연결을 하고 고정을 할게요. 이 안쪽에서 납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선을 먼저 연결한 뒤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선 2가닥의 선을 하나로 만들었고요. 이 DC 단자 마이너스 쪽에 먼저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러스. 자, 플러스 선 2개, 마이너스 선 2개를 연결을 했고요. 자, 이렇게 DC 단자 고정도 해줬어요. 그럼 이제 연결될 오토 승강압 회로 설정을 해볼 건데요. 인 플러스 마이너스에 선을 2개를 연결을 했고 아웃 플러스 마이너스에도 선을 2개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인 플러스 마이너스에 내가 설정할 저전압 세팅,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0V 정도로 세팅을 하거든요. 10V의 입력을 이쪽에 넣어줘야 돼요. 배터리를 연결을 하셔도 되고 저처럼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도 됩니다. 배터리를 연결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전압에 맞는 배터리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저는 파워 서플라이로 10V에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압을 줄 거예요. 자, 10V 출력이 나가고 있죠. 10V 출력의 파워 서플라이를 인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보시면 이 앞쪽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죠. 자, 이 빨간 불이 없어지거나 이쪽에 녹색 불이 들어올 때까지 여기에 있는 다이얼, 첫 번째 다이얼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주셔야 돼요. 지금 이 회로는 20V 이상으로 저전압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압을 10V까지 내려줘야 돼요. 지금 10V 입력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불이 녹색 불로 바뀔 때까지 돌려주시면 10V의 저전압 세팅이 됩니다. 아, 이쪽이 아니다. 반대쪽. 시계 반대 방향. 자, 지금 빨간불이 꺼지고 초록불로 들어왔죠. 자, 이렇게 하면 1차로 지금 10V의 전압을 주면서 저전압 세팅이 10V로 설정이 된 거예요. 이제 이러면 10V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이 회로가 꺼집니다.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저전압 세팅이 됐으니까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녹색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설정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10V나 또는 12V가 들어오더라도 출력으로는 내가 원하는 전압 8V로 나가야 됩니다. 캐패시터의 충전 전압 8V로 나갈 건데 출력 마이너스, 아웃 마이너스에 선 연결해 놓은 거를 리드봉에 감아주고요. 쇼트 안 나게 조심해서 플러스도 리드봉에 감아줍니다. 지금 보시면 파워 서플라이 전압 입력으로는 12V가 들어가고 있는데 출력으로는 16.2V가 출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볼트수를 8V로 맞춰줘야 되겠죠. 자, 전압 같은 경우는 이 저항 중에 끝에 있는 거 떨쳐야 되니까 역시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십자 드라이브로 돌려주시면 자, 이렇게 전압이 떨어지죠. 계속 돌려서 8V까지 맞춰줄게요. 정확히 8V 정도까지 맞춰줬어요. 그러면 이제 입력으로 12V가 아니라 24V로 설정을 해볼게요. 입력으로 24V가 들어가더라도 출력으로 7.99V 똑같이 나오죠. 전압이 바뀌어도 이렇게 전압이 떨어져도 출력 전압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전압이 들어오더라도 10V 이상의 전압, 30V 이하의 전압이 들어오면 무조건 9V로 출력이 되는 이 회로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류 세팅만 해주면 되는데, 보통 이 회로가 한 7A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5A에서 7A 정도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에 있는 전류를 한 3, 4바퀴 정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너무 높게 써도 안 좋으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한 3바퀴만 감을까요? 3바퀴만 감았을 때 전류가 어느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이런 클램프 메탈을 이용해서 플러스에 흐르는 전류 값을 이렇게 측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LTC3780 회로가 이제 설정이 됐다면 연결을 해야 되겠죠? 이쪽에 연결해 놓은 전원선 있죠? 이 전원선을 인 플러스 마이너스에 연결을 할 거예요. 근데 연결을 하기 전에 충전을 할 때는 저는 이 스위치를 작동을 시켰을 때만 충전이 되게끔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스위치를 거쳐서 올 거예요.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 스위치의 5핀 중에 제가 항상 사용하지 않는 NC라는 핀은 접어버릴게요. 자, 이 NC라는 핀 맞은편에 있는 아래쪽에 C라고 있는 핀 있죠? 자, 이 핀에 이 플러스를 연결을 해줄 겁니다. 짧은 플러스 선을 이쪽 C 단자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메인 플러스 선을 C라는 단자에 연결을 했고요. 자, 이렇게 C라는 단자에 플러스를 연결을 했죠. 그러면 어댑터에서 들어오는 플러스가 이쪽 C로 들어와서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나가는 핀은 그 위에 가운데에 있는 핀입니다. 자, 이 핀에 선을 하나를 연결을 해서 오토 승강압배로 플러스 쪽으로 가주면 돼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이 단자는 스위치의 LED 플러스니까 지나가면서 같이 거쳐서 LTC3780 쪽으로 가줄게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자를 하나로 연결을 해서 LTC3780 쪽으로 전선을 가주면 됩니다. 납을 골고루 붙여주고요. 그리고 전선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을 할 겁니다. 먼저 가운데 핀 연결을 해주시고 살짝 꺾어서 이쪽도 이렇게 가운데 출력에서 나와서 LED 스위치의 플러스를 거쳐서 플러스 선이 나왔어요. 그럼 이 플러스 선이 이제 회로 쪽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선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단자 하나 남았죠? 이 단자를 거쳐서 회로 쪽으로 바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중간 피복을 이렇게 벗겼고요. 단자에 납 하나 묻혀주시고, 이렇게 마이너스 선 연결을 했습니다. 자, 파워 서플라이에서 사용할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놔두고, 방금 연결한 스위치를 거쳐서 온 이 플러스 마이너스 선, 스위치를 거쳐서 온 이 선 같은 경우는 회로에 인 플러스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돼요. 아웃 플러스 마이너스에는 선을 연결을 해서 이쪽 캐패시터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 연결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아웃 쪽에도 선을 연결을 했고, 이제 캐패시터 마이너스, 아웃 플러스는 캐패시터 플러스 쪽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댑터를 연결을 하고 스위치를 키면 이 오토 승강압 회로가 작동이 되면서 8V로 이 캐패시터를 충전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자, 이렇게 연결하면 오토 승강압 회로가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오토 승강압 회로는 이렇게 바로 연결하시면 지금 이렇게 캐패시터에 전압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뭐 크게 고장이 나거나 역전압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지만, 혹시라도 이 불이 좀 걸리적거리시고 완전히 꺼지는 걸 원하시면 이쪽에 역전압 방지 회로를 장착을 해주시면 이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사용을 했을 때는 불 들어오는 건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조그만 전압이 계속 캐패시터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신경 쓰이면 뒤쪽에 역전압 방지 회로 장착하시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 오토 승강압 회로를 이쪽으로 고정을 좀 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스폰 용접기는 완벽하게 연결이 끝났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쪽으로 파워 서플라이 회로, 간단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 회로도 이쪽에 넣어 줄게요. 자,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 회로 고정해 줬습니다. 자, 파워 서플라이 회로에도 인 플러스 마이너스, 아웃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자, 인 플러스 마이너스는 역시나 이쪽에 스위치를 하나 달아줄 거예요.
어댑터에서 들어오는 DC 단자, 아까 선을 2개 연결해 놨죠? 자, 이 선을 스위치를 거쳐서 볼트 인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가줄 거고요. 아웃 플러스 마이너스는 XT60 단자 하나 만들어서 외부로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스위치 작업과 똑같이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위쪽에 NC는 접었고 반대쪽에 있는 단자가 C 단자죠. 그리고 출력이 되는 단자는 가운데 핀이라고 했죠. LED 플러스는 이쪽 옆에 있는 핀. 그래서 2개의 핀을 하나로 연결을 해서 파워 서플라이 회로 인 플러스 마이너스로 들어갈 겁니다. 자, 전선은 역시나 이렇게 길게 해서 2개의 핀을 동시에 연결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2개를 동시에 연결을 해서 출력이 되는 플러스 선을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선. 마이너스 선은 역시나 이쪽에 남은 핀에 전선을 따서 연결을 해주고 인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스위치를 거쳐서 2개의 출력선을 뽑았습니다. 아까 이 파워 서플라이에 인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면 되겠죠. 그리고 아웃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선을 연결을 해준 다음에 이쪽에 넣으면서 고정을 할게요. 자, 이 단자는 빠지거든요. 이게 막 방향이 바뀌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내가 알 수 있게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출력 단자에 연결될 선을 미리 연결을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출력선까지 뽑아줬고요. 이제 그러면 이 파워 서플라이를 넣으면서 꽂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연결 끝. 마지막으로 이 파워 서플라이 출력 단자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XT60 단자로 파워 서플라이 출력 단자 달아줬고요. 그 옆으로 스포봉을 위쪽으로 빼줄 케이블 그랜드도 2개 장착을 해줄게요. 케이블 그랜드는 PG11이라는 녀석밖에 없어가지고 좀 크지만 이렇게 위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달아줬고요. 출력 단자 배선 연결하고 스포봉을 이쪽으로 넣어서 조립만 해주면 끝나거든요. 플러스 선이 조금 눌리긴 하네요. 조금 사이즈가 위쪽 전선이 너무 두꺼워서 좀 튀어나오긴 했지만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완성을 했으니까 한번 어댑터를 꽂고 작동을 해 볼게요. 이 어댑터 같은 경우는 14.6V 5A 인산철 충전기죠. 인산철 충전기를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이쪽에 전원 단자에 꽂아 주시고 먼저 이쪽 파워 서플라이부터 파워 서플라이 스위치를 키면 자, 지금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죠. 간단하게 구동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파워 서플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 버튼을 누르면 스포키가 켜지겠죠. 자, 스포키가 켜지는데 또 이쪽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 오토 승강 카메라가 작동이 되면서 캐패시터의 전압 지금 4.7V가 나오는데 이 스위치를 누르면 역시나 전원이 들어오면서 이제 충전을 시작합니다. 자, 전압 올라가죠. 4.2V 약 한 3A 약 2에서 3A 정도로 천천히 충전을 합니다. 자, 점점 올라가죠. 이 상태로 대략적으로 8V까지 갔을 때 스포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충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압이 7.6V까지 올라갔는데 스포도 한번 쳐 볼게요. 자, 지금 보면 1317A 나옵니다. 자, 이 정도면 0.2T가 충분히 가능한 그 정도의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1317, 1308, 1314, 1308 이렇게 성능은 아주 잘 나옵니다. 자, 한꺼번에 보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혹시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분을 추첨을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완성품입니다. 배터리 내장이 아닌 어댑터 방식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니까 가정에 있는 어댑터 아무거나 이쪽에 꼽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